야, 기집애! 오늘 밤은 내 옆에 붙어 자라! 네가 딱 내 장난감이야! 겨울 새벽 4시 생활관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낡은 문짝이 녹슨 경첩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생활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윤태호 병장이었습니다. 28살. 전역을 한 달 앞둔 그는 생활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쿵쿵쿵. 천천히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며 걸었죠. 마치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는 맹수처럼. 병사들은 모두 잠든 척했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숨소리조차 죽이며 가만히 있었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윤 병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이등병의 침상 앞이었습니다. 야, 기집애. 낮고 음흉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담요 속에서 20살 이등병 강지우는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은 내 침상 정리해. 그리고 윤 병장이 몸을 숙였습니다. 지훈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죠. 내 옆에서 자면 딱이겠다. 생활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주머니 속의 작은 녹음기.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움직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지훈에게는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면장의 형광등은 여전히 찌직거리며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하얀 불빛 아래에서 지훈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타일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지훈의 앞에는 양동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찬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었습니다. 물 위로는 얇은 얼음막이 살짝 얼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추웠습니다. 지훈은 소를 들고 군화를 닦았습니다. 손을 물에 담그는 순간 뼈를 애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순식간에 얼얼해졌고 곧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에 비누를 묻혀 군화를 문질렀습니다. 진흙이 물에 풀리며 양동이 물이 탁해졌습니다. 군화 밑창에는 온갖 것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흙, 작은 돌멩이, 풀잎, 그리고 알 수 없는 끈적한 무언가. 지훈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은 점점 더 시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차갑다는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고 손등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찬물에 오래 담가둔 손은 주름이 잡혔고 피부가 하얗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졸음이었습니다. 지훈은 지난 사흘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윤 병장의 자비를 해야 했고 겨우 2~3시간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죠.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납덩이가 달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고개가 꺾였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졸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던 거죠. 안 돼. 잠들면 안 돼. 지훈은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고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군화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군화를 다 닦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지훈은 군화를 들고 형광등 불빛 아래에 비춰봤습니다. 가죽이 반들반들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충분할까요? 윤 병장은 거울처럼 반짝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옆에 놓고 두 번째 군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군화는 더 더러웠습니다. 밑창에는 말라붙은 진흙이 두껍게 붙어 있었고 군화 윗부분에는 기름때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텅 빈 세면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솔질을 시작했습니다. 솔질을 하는 동안 지훈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나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 누나 수연, 둘째 누나 미영, 셋째 누나 주리. 세 누나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강인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죠. 지훈은 그런 누나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만 이렇게 못났을까? 누나들은 분명 군대에서도 잘 해냈을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하지만 지훈은 달랐습니다. 입대한 지 2달 만에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나들이 이 모습을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실망할까요? 아니면 분노할까요? 지훈은 어느 쪽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어. 절대로. 지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솔질을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세면장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하늘 끝자락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에 그 특유한 푸르스름하면서도 차가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기상시간인 6시까지는 아직 2시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침내 2번째 군화를 다 닦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10분이었습니다. 총 2시간 넘게 군화를 닦은 겁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광을 내야 했습니다. 윤 병장이 원하는 건 단순히 깨끗한 군화가 아니라 거울처럼 반짝이는 군화였으니까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구두약을 발랐습니다. 구두약 특유의 톡 쏘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학약품 냄새였습니다. 천에 구두약을 묻혀 군화의 원을 그리듯 문질렀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 그렸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손목 관절이 뻐근하게 당겼습니다. 어깨도 결렸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었더니 등과 허리도 쑤셨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세면장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윤 병장인가? 벌써 확인하러 온 건가? 하지만 발소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다른 병사였던 모양입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군화를 닦았습니다. 손은 이제 거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찬물에 오래 담가두었던 데다가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손가락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도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군화의 광을 다 냈습니다. 지훈은 군화를 들어 형광등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가죽 표면이 매끄럽게 빛났습니다. 정말로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형광등의 불빛이 군화 표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그러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굴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군화를 새벽 내내 닦는다는 것은, 그것도 협박과 모욕 속에서, 이것은 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학대였습니다. 지훈은 2번째 군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 지훈은 마침내 2켤레의 군화를 모두 닦아냈습니다. 총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톱 밑으로는 구두약이 끼어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죠. 지훈은 양동이에 물을 버렸습니다. 시커먼 물이 하수구로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를 묻혀 문질렀지만 손톱 밑에 구두약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틀 전보다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군화 2켤레를 들고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생활관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기상 시간이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이미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잠이 얕은 사람들은 벌써 깨어나고 있었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윤 병장의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 병장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며 침상에 누워 있었죠. 지우는 군화를 윤 병장의 침상 밑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군화를 내려놓는 순간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담요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뭉쳐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윤 병장이 군화를 확인하면 뭐라고 할까? 만족할까? 아니면 또 트집을 잡을까? 다시 닦으라고 할까? 지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상 나팔이었습니다. 6시 정각이었습니다. 기상. 당직 사관의 목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생활관에 불이 켜졌습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이 생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침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고 눈을 비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훈도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나야 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뻐근했습니다. 어젯밤 1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그때 윤 병장도 일어났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 병장은 침상에서 내려와 하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침상 밑을 봤습니다. 군화가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군화가. 윤 병장은 군화를 집어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천천히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도 슬쩍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윤 병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옷 쓸만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윤 병장이 지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가볍게 친 것처럼 보였지만 지훈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역시 기집애는 손재주가 좋아.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주변에서 몇몇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으니까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있었고 입을 열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윤 병장은 만족스러운 듯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개를 쓰다듬듯이. 그 손길이 지훈에게는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부탁할게. 윤 병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훈은 침상에 다시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 일주일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윤병장의 자비를 했습니다. 군화를 닦고 침상을 정리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구보, 제식훈련, 사격훈련, 각계전투. 몸을 혹사하는 훈련들이었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훈련을 소화하는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원래도 마른 편이었지만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쇄골이 도드라졌습니다. 군복이 헐렁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래도 억지로 먹으려고 했지만 배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동료 병사들은 지훈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다가가는 것은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지훈은 고립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하고 누군가는 편지를 쓰고 누군가는 그냥 침상에 누워 쉬었습니다. 지훈도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누나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사실 쓸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쓰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런 말들은 결코 종이 위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썼습니다. 큰 누나, 미영 누나, 주리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훈련은 힘들지만 재미있고 선임들도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휴가 나가면 누나들 얼굴 보러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짧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을 쓰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큰 누나의 부대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들고 생활관을 나섰습니다. 부대 안에는 우체통이 있었습니다. 행정실 건물 앞에 서 있는 빨간 우체통이었죠. 지우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오후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은 온화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그 하늘을 보고 있으니 잠시나마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하늘 아래 누나들도 있겠지.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큰 누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영 누나는? 주리 누나는? 모두 각자의 부대에서 일하고 있겠죠. 강하고 당당하고 훌륭한 군인으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지우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체통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꺼내 우체통 투입구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강지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윤병장이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윤병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같은 고참병들 서너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병장이 지훈의 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거 뭐냐고. 지훈은 편지라고 누나에게 보내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윤병장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직도 누나 찾느냐고, 얼마나 누나한테 빌붙고 사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자고 했습니다. 지우는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병장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보자니까 라고. 지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윤병장에게 건넸습니다. 윤병장은 편지 봉투를 받아 들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대령님한테 보내는 거네. 큰 누나가 대령이라며 라고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급히 손을 뻗었지만 윤병장은 편지 봉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은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윤병장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지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윤병장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일부러 과장되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일부러 가늘고 높게 만들어 여자아이처럼 흉내내며 읽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으니까요. 윤병장은 편지 내용을 하나하나 조롱하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선임들도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라는 부분에서 멈춰 지훈을 쳐다보며 자신을 말하는 거냐고 비웃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윤병장은 크게 웃었습니다. 애새끼가 아직도 엄마 젖 찾는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너 지금 잘 지내고 있느냐고. 선임들이 좋은 분들이냐고 자신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병장은 편지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오후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지훈의 귓가에서 마치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윤병장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편지가 조금씩 찢어졌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지훈이 그 광경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얀 편지지가 2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조각이 되었습니다. 8조각, 16조각. 윤병장은 편지를 아주 작게 복원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찢었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력감이었을까요? 아마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편지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윤병장이 손을 펼치자 하얗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겨울 오후의 바람이 그것들을 이리저리 날렸습니다. 어떤 조각은 땅에 떨어졌고 어떤 조각은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지훈은 그 조각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하얀 조각들 위에는 자신이 정성껏 쓴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큰 누나 잘 지내고 걱정하지 같은 단어들의 파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가 되어버렸죠. 윤병장은 손을 털었습니다. 손가락에 남아있던 마지막 종이 조각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에서 느끼는 쾌감 같은 것이었죠. 지훈의 고통을, 지훈의 굴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지훈을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똑같이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군대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생존이 우선이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지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망칠까? 여기서 그냥 뛰쳐나갈까? 영창에 갇히든 군법회의에 회부되든 상관없어. 이대로는 못 버텨.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소리라도 지를까? 도와달라고. 이건 잘못됐다고. 누군가 좀 이 상황을 멈춰달라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병장이 몸을 돌렸습니다. 지훈에게서 등을 돌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구경거리가 끝났으니까요. 곧 그 자리에는 지훈만 남았습니다. 우체통 앞에 홀로 서 있는 지훈. 발밑에는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조각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편지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을 짚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조각을 잡으려다가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잡았습니다. 조각을 하나 모으고 또 하나 모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지훈은 바닥에 흩어진 편지 조각들을 거의 다 주웠습니다. 손바닥 위에 하얀 종이 조각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다시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작게 찢어졌으니까요. 이제 이 조각들은 그저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버려야 하는데.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나들에게 쓴 편지였으니까요. 비록 찢어졌지만 지훈은 생활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대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병사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죠. 장비들이 쌓여 있고 낡은 컨테이너 몇 개가 녹슬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훈은 그곳의 컨테이너 뒤편에 앉았습니다. 등을 컨테이너 벽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철판의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 없이. 지훈은 그 새를 부러워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펼쳤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하얀 종이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큰 누나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잘이라는 글자도 보였습니다. 사랑해요라고 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편지 끝에 그렇게 썼었죠.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지훈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져 군복 위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울면서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나약함을. 누나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해내고 싶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누나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나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달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훈은 영원히 누나들 덕분에 살아남은 약한 동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건 싫어. 그것만큼은 싫어. 지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훈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계속 모으자.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야. 지우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고 검은 물체였습니다. 이것이 지훈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간 녹음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윤병장의 모욕적인 말들, 협박, 그리고 다른 병사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자. 지훈은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조각들도 함께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으니까요. 자신이 겪은 일의 증거였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일어났습니다. 무릎의 먼지를 다시 한번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지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밤에도 윤병장은 무언가를 시킬 것입니다. 군화를 닦으라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라고. 그리고 지훈은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지훈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훈련이 끝나고 저녁을 먹은 후였습니다. 병사들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지훈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지훈은 요즘 샤워실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씻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샤워실은 생활관에서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 나오는 공동 공간이었습니다. 타일로 된 바닥과 벽 그리고 일렬로 늘어선 샤워기 10여 개. 칸막이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씻는 공간이었죠. 형광등 불빛이 타일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훈은 샤워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줄기가 머리 위로 떨어졌고 얼굴과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땀과 먼지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의 감촉이 긴장된 근육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 다른 병사들의 물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대화 소리. 그 소리들이 섞여 샤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타일 바닥을 울렸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윤병장이라는 것을. 눈을 뜰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눈을 떴습니다. 윤병장이 샤워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덩치가 샤워실 입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슬쩍 윤병장을 쳐다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병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계속 몸을 적시고 있었지만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병장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쿵쿵. 그 소리가 지훈의 심장 박동과 겹쳤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하나둘 샤워를 마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 씻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수건을 집어들고 샤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누구도 남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곧 샤워실에는 지훈과 윤병장 단둘만 남았습니다. 지훈은 샤워를 계속했습니다. 아니, 계속하는 척했습니다. 비누를 들고 몸을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제대로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윤병장이 바로 옆 샤워기로 왔습니다. 한 칸도 아니고 두 칸도 아니고 바로 옆이었습니다. 샤워기는 여러 개가 비어 있었지만 윤병장은 일부러 지훈 바로 옆을 선택했습니다.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개의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 그리고 물이 타일 바닥을 때리는 소리. 그 소리가 샤워실 벽에 반향되어 울렸습니다. 지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니,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윤 병장이 무언가를 할까봐. 혹시 또 무슨 말을 할까봐. 윤 병장이 말했습니다. 낮고 음흉한 목소리로.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씻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윤 병장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들리는데 라고. 지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병장은 웃었습니다. 낮게 그리고 불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샤워기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윤 병장이 자신의 샤워기를 지훈 쪽으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세계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물로 데워진 피부에 얼음장 같은 물이 부딪혔습니다. 등 뒤로 어깨로 머리로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도 차이가 너무 극심해서 마치 전기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혈관이 수축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었지만 타일 바닥은 물기로 미끄러웠습니다. 손바닥이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딱딱한 타일이 무릎뼈를 찧었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손바닥도 바닥에 찧었습니다. 손가락이 꺾이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엎드린 채 몸부림쳤습니다. 찬물은 계속 쏟아져 내렸습니다. 등 위로 머리 위로 가차없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병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샤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타일 벽에 반사되어 사방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찬물이 멈췄습니다. 윤 병장이 샤워기를 다시 돌려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차가워진 몸에서 체온이 빠져나가며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샤워실의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몸의 온도 차이 때문이었죠. 윤 병장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지훈의 얼굴 높이까지 자세를 낮췄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윤 병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윤 병장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 속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비틀린 즐거움이었습니다. 윤 병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그 한 단어에 담긴 무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빠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지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찬물 때문에 차가워진 몸이었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추위였습니다. 공포에서 오는 추위였습니다. 윤 병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뭐해 안 불러? 라고. 목소리가 낮아지며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밤 넌 내 옆에 눕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은 무너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병장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우는 자신의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자아였을까요? 무엇이든 중요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져 타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과 섞여 하수구로 흘러갔습니다. 윤 병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하다고 말하며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애완동물을 쓰다듬듯이. 그 손길이 지훈에게는 독극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윤 병장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샤워를 마저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하게 몸을 씻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경쾌한 리듬의 노래였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뺨에 닿아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얼굴에 고였습니다. 코 옆으로 입가로 물이 흘렀습니다. 귀에는 윤 병장의 콧노래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세상의 소리가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윤 병장이 샤워를 마쳤습니다. 샤워기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실에는 지훈만 남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지훈의 샤워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따뜻한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팔에 힘을 주어 바닥을 밀었습니다. 무릎을 세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결국 일어섰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다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벽을 짚은 채로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샤워기를 껐습니다. 물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귀를 울렸습니다. 물소리가 사라지자 샤워실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거울을 봤습니다. 샤워실 벽면에 걸린 큰 거울이었습니다. 김이 서려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훈이 맞았지만 지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의 그 사람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앙상한 몸, 튀어나온 갈비뼈, 움푹 들어간 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전 입대했을 때의 지훈은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잘해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훈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수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몸을 닦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몸을 닦았습니다. 수건이 피부를 스치는 감촉도 물기가 닦이는 느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입었습니다. 상의를 걸치고 하의를 입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단추가 빠져나갔고 다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샤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이미 소등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었습니다. 생활관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 소리들은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생활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온풍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각자의 침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오자 몇몇 병사들이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정, 미안함, 불편함, 그리고 안도감. 자신이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침상에 올라갔습니다. 담요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편지가 찢어지던 순간, 찬물이 쏟아지던 순간, 그리고 그 말을 해야 했던 순간. 오빠. 그 한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우고 싶었습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등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광등이 꺼졌습니다. 생활관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병사들의 목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는 어둠이었으니까요. 그때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이걸 모아서 뭐가 달라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깊고 어둡고 끝없는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녹음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놓지 않는 걸까요? 지훈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지훈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지훈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지훈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수면 부족, 영양 부족,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지훈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도 지훈은 자주 비틀거렸습니다. 구보를 할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동료 병사가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정말로 쓰러졌을 겁니다. 사격 훈련 때는 총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총의 무게가 평소에는 문제 없었던 그 무게가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각계 전투 훈련이 있었습니다.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땅바닥을 기어가는 훈련이었습니다. 힘든 훈련이었지만 보통의 병사들은 큰 문제 없이 해낼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훈은 달랐습니다. 엎드려 기어가기 시작한 지 10m도 못 가서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팔꿈치가 꺾이며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흙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코로도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조교가 달려왔습니다. 일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터널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시야의 가장자리부터 검게 변해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조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소리도 희미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왜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의무실이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가 몸을 덮고 있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옆 침대에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린 병사인 것 같았습니다. 기침을 하며 잠들어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군의관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탈진 상태라고 영양실조에 수면 부족까지 겹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군의관은 지훈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손전등을 꺼내 눈동자에 비춰봤습니다. 빛이 눈을 찔렀고 지훈은 눈을 찡그렸습니다. 혈압도 낮고 체온도 낮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훈련을 계속하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군의관은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최소 3일은 여기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링거 맞고 제대로 먹고 잠 좀 자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일. 3일 동안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윤 병장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3일 동안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3일 후에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생활관으로 윤 병장이 있는 그곳으로. 그때는 더 심해지겠지.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윤 병장은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의무실에 있는 동안 심부름할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군의관이 나갔습니다. 의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옆 침대의 병사 기침 소리와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부대의 소음들만 들렸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지쳐 있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밤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의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의무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링거 덕분인지 아니면 잠을 잔 덕분인지. 여전히 힘은 없었지만 적어도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지훈이 돌아보니 옆 침대의 병사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깼느냐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상병 김상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감기 때문인 모양이었습니다. 지훈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상민은 지훈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윤 병장한테 괴롭힘 당한다는 거. 다들 안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도 봤다고. 몇 번. 생활관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민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훈이 죽는다고. 말 그대로 죽는다고. 지훈은 상민을 바라봤습니다. 상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군대 2년 가까이 있으면서 많이 봤다고. 가혹행위, 괴롭힘 그런 거. 근데 지훈의 경우는 심하다고. 보고해야 한다고. 지휘관한테든 헌병대든. 지훈은 작게 말했습니다. 못한다고. 상민이 물었습니다. 왜냐고. 지훈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못한다고. 상민은 다시 말했습니다. 누나들한테라도 말하라고. 지훈의 누나들이 다 군인이라며. 그 사람들한테 말하면 된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더 안 된다고. 누나들한테는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는 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상민은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증거라도 모으라고 했습니다. 녹음이든 뭐든.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으고 있다고. 상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상민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계속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파일을 밖으로 빼낸다든지 그런 거. 지훈은 상민을 바라봤습니다. 왜 도와주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긴 그냥 봐줄 수가 없어서라고. 자신도 예전에 당해봤다고 했습니다. 가혹행위. 1년 전쯤.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는 진짜 힘들었다고.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다들 모른 척했다고. 상민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나처럼 힘들어하면 자신은 도와주겠다고.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입대한 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훈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민은 고마워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지훈은 여기서 푹 쉬라고. 몸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 그리고 나가서도 계속 증거 모으라고. 자신이 기회 봐서 파일 빼내겠다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죽으려고 하지 말라고. 알았냐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곧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지훈도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상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 죽으려고 하지 마. 지훈은 혼자 죽으려고 했던 걸까요?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상민이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촛불만 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의무실에서 충분히 쉬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제대로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몸은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군의관이 무리하지 말라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의무실을 나왔습니다. 생활관으로 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생활관 문을 열었습니다. 병사들이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침상으로 갔습니다.
침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지우는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부대 뒤편 컨테이너. 지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민이 보낸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훈은 조심스럽게 생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잠든 후였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당직 사관도 졸고 있었습니다. 부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들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상민이었습니다. 둘은 컨테이너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어둠에 가려진 곳이었습니다. 상민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상민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빨리 해치워야 한다고.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이해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USB도 꺼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담긴 USB였습니다. 상민은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전등 빛 아래에서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민은 설명했습니다. 내일 외출 허가를 받았다고. 정기 병원 진료 때문이라고.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때 이 파일들을 밖으로 빼낼 것이라고. 파일을 암호화해서 추적할 수 없는 이메일로 지훈의 누나들에게 보내겠다고. 자신은 군대 오기 전에 컴퓨터 쪽 일을 했다고. 이런 일에는 익숙하다고. 파일을 보낸 후 며칠 기다려야 한다고. 지훈의 누나들이 파일을 확인하고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동안 지훈은 더 버텨야 한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만약 윤 병장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애버리려 할 것이라고. 그러니 지금까지처럼 아니 지금까지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민은 USB와 녹음기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힘내라는 의미였습니다. 상민이 손전등을 껐습니다. 순간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상민이 먼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겨울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증거는 넘어갔습니다. 상민이 그것을 밖으로 빼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머지않아 그 증거들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지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상민은 부대를 나갔습니다. 지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상민이 정문을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민간인 복장을 한 상민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상민이 돌아왔습니다. 정문을 통과해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상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면서 아주 짧은 순간 상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민이 아주 작게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파일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본론 -6번째 누나들이 움직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군부대 사무실.
수연 대령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수연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메일이었습니다. 수연은 마우스를 움직여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수십 통의 이메일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 긴급. 발신인 익명. 수연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익명? 이상했습니다. 스팸일까 생각했지만 제목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만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지훈 이등병 관련입니다. 지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압축 파일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이메일 본문 아래에 작은 글씨로 힌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 자매의 이름 역순. 수연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줄이 미영 수연. 역순이면 수연 미영 줄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기집애. 오늘은 내 침상 정리해.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내 옆에서 자면 딱이겠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재생했습니다.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라. 안 그러면 오늘 밤 넌 내 옆에 눕는다. 수연은 파일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들어야 했지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냉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에 휩싸이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다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파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일이 끝났을 때 수연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세 누나는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각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분노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였습니다.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수연은 정보 수집을 맡았습니다. 지훈의 부대 소속 그리고 윤 병장의 신원 파악. 미영은 헌병대 동원을 맡았습니다. 수사팀 편성 체포 준비. 주리는 법적 절차를 맡았습니다. 고발장 작성, 영장 신청, 군법정 준비. 모든 것을 24시간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세 누나는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인사참모부로 걸렸습니다. 지훈의 정확한 소속 부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참모는 수연의 목소리 제시도 재계속 편집에서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찾아 보고했습니다. 지훈은 경기도의 한 보병 부대에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소속 중대, 소대, 분대까지 모든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윤태호 병장, 28세, 전역 한 달 전. 그의 신상정보 복무 기록, 심지어 과거 징계 기록까지 모두 수연의 책상 위로 쌓여갔습니다. 미영의 사무실에서는 더 큰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장이라는 계급이 가진 무게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헌병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헌병 사령관은 미영의 첫 마디를 듣자마자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긴급 수사팀이 편성되었습니다. 헌병 수사관 5명, 법무관 2명, 그리고 보조 인력까지 총 10명으로 구성된 팀이 1시간 만에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급히 호출되어 사무실로 달려왔고 상황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음성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주리의 사무실에서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주리는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발인 윤태호 혐의 내용은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제92조 의혹 위력에 의한 추행. 증거 목록에는 음성 파일 23개가 첨부되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는 주리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군부대 건물들 대부분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3곳만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수연의 사무실, 미영의 사무실, 주리의 사무실. 그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연은 윤 병장의 모든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사진, 인적사항, 복무기록, 심지어 과거 다른 부대에서 받았던 경고 기록까지. 이 사람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그래서 더 대담해진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헌병 수사팀의 출동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차량 3대, 인원 10명, 그리고 체포영장. 오전 9시 지훈의 부대로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주리는 군법정 일정까지 잡아놨습니다. 체포 후 24시간 내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일주일 내 정식 재판.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새 누나는 다시 한번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고. 미영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주리가 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고.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빛이 서울의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복수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가 부대 전체를 깨웠고 병사들은 하나둘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하품을 하며 눈을 비볐고 누군가는 기지개를 켜며 몸을 풀었습니다. 생활관 안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세면장으로 향하는 발소리, 물 흐르는 소리, 병사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지훈도 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눈꺼풀도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생활관 밖 공터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만 새어나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낙엽 몇 개가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기온은 영하였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중대장이 앞에 섰습니다. 병사들은 차례로 번호를 불렀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인 숫자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도 자신의 차례의 번호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윤 병장은 뒤쪽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따금 지훈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갈 무렵 윤 병장은 지훈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어깨를 들이받았습니다. 지훈의 몸이 휘청거렸고 옆에 있던 병사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병사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다른 중대 병사들로 붐볐습니다.
식판을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 소리, 대화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습니다. 지우는 식판을 받아 들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조리병이 국자로 밥을 퍼주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담겼고 김치와 나물 반찬이 올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자극했지만 식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떴습니다. 입안에서 씹혔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밥알의 감촉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부대 정문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차량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부대 본부 건물 앞에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헌병대라고. 그 말에 식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대? 왜? 무슨 일이지?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지훈도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헌병 차량 3대가 보였습니다. 차에서 헌병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복 차림의 헌병들이었습니다.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명의 장교가 내렸습니다. 여군 장교였습니다. 한 명은 대령 계급장을, 한 명은 준장 계급장을, 한 명은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거리가 멀었지만 지훈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큰 누나 수연, 둘째 누나 미영, 셋째 누나 주리. 3 누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식당 바닥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창밖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왜 여기에?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부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외쳤습니다. 전 병력 즉시 강당 집합, 지금 당장이라고. 병사들은 황급히 식판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 느꼈습니다. 강당으로 향하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도 그 행렬 속에 섞여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중대 전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자리에 앉아 웅성거렸습니다. 강단 위에는 중대장과 몇몇 간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단 한쪽에 3명의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수연, 미영, 주리. 3 누나는 정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빛났고 가슴에는 여러 개의 표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중대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차련 경내 구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강단 위에 장교들이 답례했습니다. 바로 구령에 병사들이 착석했습니다. 강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수연 대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강단을 가로질러 연단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강당 전체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단호하고 감정이 절제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 이 부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한 병사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그것도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다고. 수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성적 모욕과 추행이 동반된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고.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리 중령이 노트북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연단 위에 놓고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강당 앞쪽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재생할 음성 파일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수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기집애. 오늘은 내 침상 정리해.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옆에서 자면 딱이겠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라. 안 그러면 오늘 밤 넌 내 옆에 눕는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녹음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윤병장의 목소리, 조롱하는 웃음소리, 그리고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 오빠. 그 마지막 녹음이 끝나자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연은 재생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윤태호 병장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강당 뒤편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윤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윤 병장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사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들은 차갑고 경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단 앞까지 왔습니다. 수연 대령 바로 앞에 섰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윤 병장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기를 잡으려고 했다고. 그저 군기를. 미영 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이게 군기냐고 물었습니다. 미영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 병장의 음흉한 목소리가 다시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군기냐고 병장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윤 병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리 중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태호 병장, 당신은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제92조 의혹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리의 목소리는 법정에서처럼 정확하고 냉정했습니다. 헌병들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윤 병장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금속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윤 병장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병들이 윤 병장을 끌어냈습니다. 강당 문이 닫혔습니다. 강당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수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병사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구지? 어디에? 수연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멈췄습니다. 지훈이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등병 강지훈,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병사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윤 병장을 향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동정, 미안함, 그리고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단 앞에 섰습니다. 새 누나가 앞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혼자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 누나들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것이.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했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령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겼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등병에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엔딩. 강당 밖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새 누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헌병 차량은 이미 떠났고 부대는 다시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미영 준장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혼자 해내고 싶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있다고. 그리고 그건 약한 게 아니라고. 주리 중령이 말했습니다. 강한 건 눈물 참는 게 아니라고. 끝까지 버틴 지훈이 진짜 강한 거라고. 수연 대령이 지훈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다 끝났다고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누나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더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약자를 짓밟는 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자가 용기를 내면 세상은 바뀝니다.